안녕하세요, 사오리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의 최애 소설, 제 인생을 통째 뒤엎어버린 소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1862년작 레미제라블 특별판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요게 출간된 지는 1년여가 지났는데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아무튼 뒤늦게나마 출간 소식을 접하고는 곧장 주문을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책이야 뭐 수도 없이 주문을 해서 배송받고 뜯어보고 하는데, 요번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상당히 아주 설레는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박싱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감탄사만 나올 겁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후반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할게요. 그럼 뜯어보시죠.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잘 뜯어집니다. 계란판 에어캡으로 쌓여 있고요. 짠! 오, 빅토르 위고 형님께서 어르신? 와, 크다. 레미제라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스 다 치고요. 우와, 예쁘다. 방송에도 나왔었대요. 그러면 비닐을 이제 살살 뜯어보겠습니다. 오, 상당해요, 무게감이. 이렇게 뜯어보죠. 살살 뜯어야 한단다. 비닐백에 박혀있던 빅토르 위고 성우님 나오셨습니다. 띠지는 일단 빼고요. 띠지가 사실 이게 참 계륵 같은 게 띠지예요. 막상 중고 서점에 팔려고 보면 또 띠지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또 없으면 섭섭하고. 잘 빠집니다. 쏙 빠지고, 이 케이스까지 다 합본으로 되어 있어서 세트로 들어오고요. 띠지 처리가, 레미제라블 표지, 그리고 작가 1권, 2권. 요게 종이질이 뭐라 그러지? 약간 세모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특이하다. 지우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특이한데 젖은 손으로 자국 남았어. 어떻게 해? 2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크게 차이 없을 분량 그대로 들어갔겠습니다. 빨간색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책갈피 두꺼운 만큼 책갈피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빨강, 파랑으로 통일을 했어요. 예쁩니다. 글씨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요. 요 폭이 좀 좁은 거는 이해해야죠. 이 폭이 더 넓혀갖고 좀 시원시원하게 보려면 두께가 더 커질 테니까요. 안에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사진이라든가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텍스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충분히 소장하기 좋습니다. 이걸 직접 한번 만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재질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냥 세무 같아요. 이제 책 이야기 좀 나눠보죠. 화면 바꿀게요. 멋지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눔사 레미제라블 합본 특별판은 기존의 5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던 작품을 2권으로 묶었는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워낙 방대한 분량의 작품이다 보니까 2권으로 정리를 해도 2124페이지나 됩니다. 이게 프랑스어 원문 기준으로 65만 5,478개의 단어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2012년에 미눔사에서 출간을 한 우리말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2400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이거든요. 저도 뭐 처음에는 짤막하게 정리된 축약본을 읽었다가 2012년에 5권짜리 미눔사판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결국엔 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 냥이가 쉬야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버리고 새 레미제라블을 찾던 중에 이번 합본 특별판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는 초심자들이 읽기는 어려운 작품으로 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분량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안에 작품 발표 당시의 시대상, 생활 모습 등에 관한 설명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책부터 펼치면 버거운 작품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전쟁 묘사만 읽다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린 시절에 장발장이라는 제목의 동화로 레미제라블을 처음 접합니다. 동화는 은촛대와 은접시, 그리고 자애로운 주교님의 은혜, 여기까지죠. 그렇지만 이게 도입부라는 것,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뮤지컬, 영화 등으로 다양한 매체로 재탄생을 하면서 그 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널리 전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품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캐릭터에 온전하게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이 인물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또 이 인물은 이러이러한 인물이고 그의 부모는 어떻고 자식은 어떻고. 저는 이 구성으로 인해서 레미제라블 그리고 작가 빅토르 위고에게 깊은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뭔 소리냐? 바로 인간 자체에 집중을 한 작품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을 향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인간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는 작가 빅토르 위고의 또 다른 작품인 웃는 남자나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들 각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들려주는 이 빌드업 과정은 독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사정을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각각의 인물이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그랬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충돌이죠. 선이냐 악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삶의 굴레에 갇혀서 어떠한 자유도 허락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강제로 자식과 떨어져서 돈만 벌어야 하는 애달픈 삶의 주인공 팡틴, 유년기를 온통 학대와 집안일로 가득 채운 코제트,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마리우스, 직업적 의무에만 얽매여 살아야 했던 자베르, 오로지 세상의 기준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테나르디에브 등등. 작품 속의 인물들은 각각의 사정 안에서 각자의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들은 차라리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희망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세상을 봤습니다. 오로지 인간 자체로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충실했느냐. 저도 지금 제 희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제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유, 얘기 길어진다. 일단 오늘 영상은 리눔사의 레미제라블 특별판 언박싱을 제목으로 걸었으니까 긴 얘기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런 이유로 레미제라블을 최애 작품으로 꼽는다는 것, 그리고 제 삶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것, 또 제가 쓴 책인 고전의 고전이 탄생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이 레미제라블이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것,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기존에 제가 리뷰해둔 영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업로드한 거니까 그냥 두기는 합니다만 제가 레미제라블을 좋아하는 만큼의 품질이 나오지를 않아서 늘 아쉬운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날 잡아서 레미제라블 시리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뭐 줄거리 영상, 해석 영상, 레미제라블인지 레미제라블인지 띄어쓰기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요. 혹시라도 작품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읽기를 망설이는 분이라면 일단 이렇게 예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소장용으로 구입부터 해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사면요,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 전에 제가 쓴 책인 고전의 고전부터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리눔사의 레미제라블 합본 특별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